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케이스는 다빈에서 나온 903 케이스 화이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안녕하니 개뿔이 안녕하냐? 어? 야 지금 안녕하세요? 야 지금 안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안녕 안해. 걔네들은 지금 뭐 연예인인 줄 알아. 저기 있잖아 그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방송 아침 방송 안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식이냐 아니냐? 가식이잖아 임마. 걔 방송 꺼봐. 머리 아파. 힘들어 죽겠네. 이지랄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베이스 자체가,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그냥 미개하다는 거지. 이번 케이스는 이제 903인데 제가 이제 다빈 케이스는 잘 안 씁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빈 케이스가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좀 나은 것 같다는 걸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안 썼는데, 다크플래시 DLM 22 케이스를 이제 거의 많이 쓰는데, 그걸 쓰다가 보니까 다빈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크플래시 그 2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니타워니까 그래픽카드가 너무 아무리 하단 파워 분리형 구조라고 해도 너무 그래픽카드가 밑에 쪽으로 달리니까 좀 미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랑 같은 디자인으로 미들타워가 없을까? 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물론 다크플래시도 있습니다 미들타워가. 근데 형태가 DLM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미니카 보는 애들은 저기 그거 제가 막 DCV, DLV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기본도 모르는 놈이 방송을 하네 막 에휴. 미니카 방송이 아니라 영상이지. 무슨 방송이야 그게. 영상 그게 좀, 컴퓨터 쪽은 지금 어벙이들 있잖아요. 사립 판단 못하는 등신들. 6펜 케이스가 좋은 줄 알고 뭐 볼트런 쳐사대는 그냥 병신들. 뭐 없어 이유가. 길게 뭐 걔네들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병신들이야 병신들. 걔네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미니카는 아직 너무 많이 나왔어. 아쉽네.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봤으면 이걸 보고 제가 뭘 아쉽다고 말하는지 알아야 돼. 그냥 뭐 웃긴 거 안 나올까? 뭐 재밌는 거 없나? 막 얘기하다 욕하는 거 없나? 아휴, 그런 거나 맨날 영상에서 보고 기다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지. 이게 뭐가 아쉽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아쉬워?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외부 박스가 이게 발포지가 아니잖아요. 스티로폼이잖아. 다크플래시는 그 4만원짜리 케이스에 이게 지금 그겁니다. 발포지입니다. 근데 이건 스티로폼이야. 이거 조립할 거다? 이거 손님한테 보낼 건데 막 이거 3단봉이야. 두랄루민으로 된 거. 강철은 아니에요. 두랄루민입니다. 두랄루민 3단봉은 가벼워요. 오케이? 고객의 소중한 컴퓨터를 이따위로 취급한단다. 알겠냐? 이게 이제 스티로폼이니까 이게 파손이 됩니다. 이 충격을 딱 받으면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쿠션 충격을 받는다는 거는 말캉하는 거잖아요. 물싱 하는 건데, 이거는 물싱 하지가 않아요. 스티로폼은. 근데 왜 이 컴퓨터 케이스 회사에서 왜 스티로폼 계속 쓰냐? 싸서. 그냥 없어. 싸서 그런 거야. 발포지 쓰면 좋지. 근데 싸서. 그래서 다크플래시 케이스는 이게 발포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냐? 너 케이스 사봐. 케이스 샀는데 끝에 찌그러져 왔어. 깨져 왔어. 그럼 미치지. 그거 다시 보내가지고 받아야 되잖아. 물론 전면 배제만 뿌려줬으면 전면 배제만 저기 그거 보내달라고 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단 쪽 찌그러짐, 그럼 뭐 저기 뭐 회사 제조회사에서는 뭐 이거 뭐 택배 파손이다 뭐 그건 또 택배 보고상 한 달 기다려야 돼. 한 달 길면. 그렇기 때문에 저 발포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컴퓨터 조립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발포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안에 발포지냐 스펀지냐, 스티로폼이냐.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야 디자인 괜찮다. 앞에 이거 다크플래시처럼. 이거 다빈에서 앞에 다크플래시 DLM 21처럼 22
저런 민자 있잖아요. 심플한 게 아니라 불빛 나오는 거 있죠. 화려한 걸로 이거 한 겁니다. 화이트. 앞에 이 육각형, 이 벌집 모양이네. 근데 촌스럽지가 않아. 이게 유럽 건축 뭐 있는데 이런 양식이. 여튼 정전기. 아씨. 나 정전기 겁나 싫어. 노이렌에 걸렸어. 케이스 뜯을 때마다 정전기가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주사 맞을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사다 하다 띡하면 아이씨 되는데 이런 거 손으로 세게 때리는 거야. 세게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딱 부딪히는 것 때문에 정전기가 안 느껴지는 거지. 볼까? 옆에는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근데 앞에 벌집이 마음에 들어. 벌집이. 이 벌집이 디테일합니다. 요 부분 유리가 끝에 있으니까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이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요 앞쪽은 없어도 되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야 깨지지 말라고. 그리고 안에랑 볼까? 안에 내부 구조는 해치6가 지금 좀 유명하니까 해치6를 얘기를 할게요. 해치6랑 비슷합니다. 해치6 이거 해치6랑 똑같은데요? 내부 기구 설계 여기에 SSD 다는 거 두 개 이렇게 달려있고 요 홀 여기 있고. 그런데 해치6랑 다른 건 뭐냐, 해치6는 이게 두께가 얇아가지고 선을 다 일로만 해야 되잖아요. 뒷판을 봐야 돼 이건. 해치6는 요 틈이 없잖아요. 딱 붙었잖아. 그래서 선이 얇어. 이게 있긴 있는데 엄청 조금이야. 그래서 두꺼운 선을 여기다 둘 수가 없어요. 여기다 이 케이스 이 폭이 적은 거지. 이 폭이.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폭이 있어요. 여기다가 연결 이런 잭 있잖아. 이런 걸 둘 수가 있습니다. 24핀 전원선이라 요거는 요로 하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예전에 그 J610, J210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J610, J110 아니 해치6가 J210 베꼈지. 그렇게 봐야죠. J610, J600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받침대는 뭐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전면에 팬 컨트롤 있잖아요. 그 껐다가 켰다가 불빛을 그리고 불빛 바꾸는 거 속도 조절이 아니고 그냥 불빛만. 그게 다크 플래시는 있죠. 근데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 지금 이거 4만원에 팬이 4개잖아요 앞에 3개 뒤에 1개. 팬 좋은 거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괜찮은 거 똑같은 거죠. 전면 팬이랑 후면 팬이랑 똑같은 거 들어있습니다. 뭐 3만원에 시스펜 케이스처럼 후면 팬은 좀 괜찮은 거, 전면 팬은 그나마 좀 쓸만한 거, 후면 팬은 쓰레기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전면 팬도 후면 팬도 같은 품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팬이 앞에 3개가 있는 그런 모델은 불빛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뺍니다. 가격이 지금 4만원 같잖아. 다크플래시랑 비교해보면. 다크플래시는 전면에 팬이 없죠. 후면에 하나만 있습니다. DLM22 말하는 거예요. 21인가 20인가 헷갈려. 다크플래시도 앞에 팬 3개 있는 게 있죠. 근데 뒤에 팬이 하나 있는데 4만원짜리는 이 앞에 팬 3개 대신 컨트롤러가 있어요. 불빛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없어요. 3핀 그대로 연결입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뭐 자주구리한 그런 기능은 빼고 그냥. 근데 전면 팬이 그러면 색깔이 안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보길 땐 그렇습니다. 지금 없어요. RGB 그것도 없고 그냥 직접 연결이다. 파워에 요즘에 팬 색깔 조절하는데 그 미쳐있는 그런 초딩들 중딩들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데, 케이스 처음 사가지고 제일 처음에 받을 때나 팬 이거 바꿔보고 막 해보고, 야 일주일만 지나면 안 건드려. 야 본체 보고, 야 너 컴퓨터 켜서 본체 보고 있냐? 모니터 보잖아. 본체 보면서 게임하냐? 여튼 위쪽에는 여기는 이제 팬 달 수 있게, 수냉구로 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단에 팬은 없습니다. 딱 봐도. 후면 팬도 전면 팬도 속도 조절이나 속도 조절은 되죠. 속도 조절은 되나? 4핀인가? 3핀입니다. 팬 속도 조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유광이거든요, 유광. 지금 도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일반적인 H300 케이스랑 도장이 똑같네. 그냥 페인트 도장이에요. 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저번에 옆뒤기 케이스 있잖아요. DLC인가 DLC인가 하는 거. 그거는 도장이 약간 상아색, 아이보리색으로 해서 되게 좀 고급스럽고 비싼 티 나는 도장이었는데, 요건 이게 보면 좀 둔탁합니다. 마치 자동차 전도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좀 아쉽네요. 이거 불빛을 좀 봐야겠는데, 뭐 썸네일 미리 보기 화면에 그거 보여주면 되죠. 이 벌집 모양은 괜찮.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아니네요. 여기 이 그릴망이 요렇게 디귿자로 꺾었구나. 이게 빠지고 그런 건 아니네요. 요 페인트가 조금 아쉽네요. 페인트가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는데. 4만원에 이 펜 성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딱 봐도 그냥 펜이 좋은 것 같아. 크게 뭐 고급스럽고 메리트는 없는데, 옛날에 이거 나왔으면 엄청 메리트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팔리나? 여튼 그래도 뭐 펜 불빛 안 바꾸고 이런 도장면 크게 문제 없다고, 흰색 깔끔하네 이러면 이거 살만하죠. 4만원에 앞에 펜이 3개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고 4개인데 펜이 좋은 거니까. 펜선은 그겁니다. 저기 ID랑 3핀이랑 겸용으로 꼽을 수 있는 거. 다른 펜도 다 마찬가지네요. 다 겸용선이에요. 펜 색깔은 흰색입니다. 지금 보니까 흰색이네요. 화이트 감성의 영롱한 무드를 풍기는 120mm 화이트 LED 쿨러가 전면에 새겨 구매를 한 개 기본 장착되어 있는 기본 펜만으로 튜닝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시스템 쿨링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이 사진 하나는 진짜 잘 찍어놨어.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찍어놨어요. 아주 뭔가 딱 고급스럽고 되게 막 NZXT 그 케이스처럼, 외국 케이스 그것처럼 되게 뽀대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 페인트가 저런 하얀색 투명 페인트라고 안 보이잖아요. 사진이 진짜 잘 찍어놨어요. 이 미리 보기 사진 때문에 좀 더 잘 팔리는 것도 있지. 이게 이제 케이스 리뷰 끝입니다. 이제 부품, 이분, 선택, 그거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해야죠. 기록은 남기는 거지. 그럼 뭐 i5 1400. 아직도 i5 아니야, 흥분하면 안 돼. i5 1400이랑 1600이랑 여기 클록스 2.99 1600은 클록스 높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터보부스트 오토예요. 터보부스트 오토입니다. 메인보드 터보부스트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 2.9잖아요, 지금. 2.9인데 이거 메인보드에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이제 뭐 그래픽 드라이버만 설치해도 4.3, 4.4 막 올라가요. 게임하면 4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600 사지 말고 1300. 이제는 터보부스트 때문에 오버클럭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이제 K보드는 살 필요가 없어요. Z보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SSD M2 삼성 970 981을 썼는데 981이 이제 단종이 점점 되더라고요. 판매 중단. 그래서 970은 이제 플러스가 있고 그냥 970이 970 에보 중에서 에보 플러스가 있고 그냥이 있는데 읽기 속도는 3500으로 갔고 쓰기 속도가 그 플러스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상위만 둘이 도친 개찐이에요. 970 프로는 아직 비싸요. 가격 1.5배입니다. 970 에보 이게 981A랑 가격 거의 비슷해요. 500기가가. 이거 10만원 안 하나? 이거 얼마죠? 이게 10만원 조금 넘네요. 그리고 파워는 이제 요 마이크로닉스 걸로 쓰면 제가 요거를 씁니다. 요게 가격이 싸요. 싸는데 이거 왜 쓰냐면 이 전원 K 뭐야? 야. 원래 이 파워가 이 선이 있잖아, 이게. 검은색 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검은색 선이 있고 또 그냥 이런 일반 선이 있고 그렇구나. 무상 OS 알았어. 무상 OS 제공하다가 이게 다 그게 아니라 여기 선이 원래 엘리트 모델이 이게 선이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 지금 이건 그냥 일반 선입니다. 이건
이건 다시 이 손으로 바꿨나 얘네들? 램은 32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거 도대체 이거 왜 2060 했어? 이거 뭐지? 뭐 한다고 2060 했지 이거? 뭐 한다고 2060 했지? 모르겠네? 게임한다 그랬나 보다. 그거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주식도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2060을 산 이유는 뭐냐? 2060이 원래 40만 넘었잖아요. 40막 5만원, 막 7만원 그랬는데 가격이 쪼쪼쪼쪼 떨어지더니 이거 지금 38만원이에요. 이거 2060이. 이 갤럭시가 아니라 이 기가바이트 모드 있잖아요. 이거 원펜짜리도 아니야. 투펜짜리야. 투펜짜리인데 이거 그 뭐지? 아마 제일 저렴한 모델이 갤럭시랑 조텍이랑 기가바이트 2060 모델 중에서 그걸 텐데 여튼 이게 부스트 클럭이 높더라고요. 이거 샀습니다. 아니 2060이 38만원이면 1660 Ti를 30만원 좀 넘게 주고 살 필요가 없죠. 2060이랑 1660 Ti랑 2060이 월등하게 좋지. 게임 말고 게임에서는 그냥 비슷하다고 해도 3D 작업 같은 데서 2060 RTX가 월등히 좋아요. 2070이랑 2060 슈퍼랑 게임에서는 프레임 140이랑 145밖에 차이 안 나. 어떤 게임에서는 뭐 해봤자 뭐 140, 151 조금밖에 차이 안 나. 그런데 3D 작업에서는 차이가 확 나죠. 1660 Ti가 아무리 좋아져도 2060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랜저랑 소나타입니다. 소나타에다가 막 트랜스포머니 막 소나타 막 업그레이드 버전 해봐도 그랜저 못 따라가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야. 그랑 1660 슈퍼, 1660 Ti 그냥 소나타 업그레이드 버전. 그냥 소나타. 2060은 그랜저, 2070은 제네시스, 2080은 벤츠, 뭐 2080 Ti 그 급, 그 위에 뭐 나이단, 뭐 그 정도. 그리고 또 뭐 있지? 여튼 그 정도는 이제 저기 페라리 그렇게 보면 되겠네. 보다는 그놈의 그 i7 1700을 터보 부스트 켰을 때 최대 클럭으로 떨어뜨림 없이 i7을 견딜 수 있는 보드죠. 스딜 레전드. 요거 지금 단종입니다. 요거 지금 단종 추세예요. 이게 가격이 지금 이게 얼마야? 14만원 정도 하는데 요게 지금 미니가 단종되고 일반형만 있는 추세예요. 재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반형은 17만원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컴퓨터 지금 i7 하실 분은 이거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터보 부스트로 계속 키우고 싶은 분들만. 그런데 몇 번을 말했듯이 CPU는 터보 부스트로 최대 켜있을 필요가 없어요. 게임할 때 올라갔다가 게임 안 하면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내비는 오토모드 놓는 게 정상이에요. 오토모드 B460 그 프로4 있잖아요. 프로4 그걸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뭐 저기 기술 지원 해주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i7을 터보 부스트 떨어뜨림 없이 버티려면 스틸 레전드 그리고 MSI 또 모델 하나 있어. 460 모델 중에서 말한 거야. 460 모델 중에서 Z 시리즈는 다 빼고 i7은 B460 스틸 레전드, i5는 코어가 6개잖아요. 2개 더 적잖아요. 그거는 그 B460 프로4 11만원짜리 요거는 13만원 좀 넘죠. 그리고 14만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저기 i3는 4코어죠. i3는 H410 기가바이트 그걸로도 터보 부스트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3랑 i5랑 i7랑 다르게 생각해야죠. 코어수가 다르니까. 여튼 이 스틸 레전드입니다. 스틸 레전드. 해외 유명 유튜버가 저기 테스트한 이거 뭐야? 뭐가 들어있어? 또 뻘쭘거리 났나? 뭐 이런 뻘쭘거리 났네. 근데 이거 13만원 싸지. 예전에 이런 보드 막 20만원 다 넘었어. 누구야? 용치치인가? 백판넬 뒤에가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말랑말랑. 이거 비싼 메인보드 이렇게 돼 있죠. 야, 되게, 13만원 이거 엄청 싼 거네. 이거 M2 나사 같고. 뭐 설명서도 왜 2개야?
이거 뭐야? SATA 손. 스틸 레전드 한번 볼까? 스틸 레전드. 보드 무거워. 그 B450 프로포보다 더 무겁습니다. 야! 지금, 야, 이거 포장 잘 해놨네, 얘네들. 좀 멋있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요 크기는 B450 그 프로포랑, 460. 그거랑 똑같습니다. M2 방열판이, 이게 M2 방열판인가? 이게 뭐지? 여기 밑에 M2 들어가나? 들어가는구나. 잠깐만. M2가 PCI, 이 밑에 쪽에 꼽히는 거 속도 떨어지는데 위쪽에 꼽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안 그런가? 초반에 그랬어요. 보드가 M2 들어지, 요 밑에 쪽에 꼽히면 속도가, 제 속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다시 좀 공부해 봐야 돼. 여튼 위쪽에는 방열판이 없네요. 밑에 쪽에는 방열판이 있고. 그럼 너 지금 이제 마트에서 지금 할인 그거 하는 마지막 시간 그거 기다리는 거야, 지금? 그 막판에 그 초밥 같은 거 막, 1+1 싸게 그 후려치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야, 지금. 거기 마트에서 앉아가지고. 아유. 아니, 그 1+1 조지겠다고 그걸 거기서 기다려? 네, 전기차 충전하면서 할 거 없으니까 마트에서 쳐 기다리시면서 1+1을 기다리신다. 막판 떨이 세일을. 대단한 거야. 세계 최고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진짜 강자네. 지금 제이손이야, 제이손? 제이손 막 이기를 하는 거야 또? 더 세일, 통닭을 한번 세일 노리는 거야. 거기서 또 한번 조지시겠다. 선제이 막 이기라면서 막 좀 이따 막 스타 하면서 막 선제이 막 이기라면서 막 제이슨 막 이기라면서 그 사자가 저기 정글에서 지금 사냥감을 노리듯이 1+1 초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네 지금. 모둠매를 노리고 있는 거야? 야, 인생 자체가 1+1이잖아. 여자애들 만나면 넌 약간 좀 그런 존재잖아. 1+1으로 끼어가는 존재. 거의 끼어간다. 요 정도 돼야 산다. 그 정도 최소 기준이. 징하다 치게. 예전에 B450 보드는 요 밑에 슬롯 있잖아요. M2. 요 밑에 거는 16GB까지 지원하고 위에 거가 이제 32였어요. 근데 제가 요거 찾아보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32 지원합니다. 32GB.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꼽아도 상관없는데 이게 M2 그 SSD가 NVMe 방식이 있고 SATA 방식이 있어요. 그 마이크론 MX50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M2 모양으로 생겼는데 속도 500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SATA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꼽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것만 그거야. 그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분간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분간 못했어. NVMe 방식이랑 NVMe 방식도 1.2레인 있고 1.3레인 있어요. 1.3레인이 속도 3500이고 1.2레인은 속도가 한 1700, 800 정도 되죠. 그 에이데이트에서 나온 SX8200이랑 SX6000이 SX8200은 1.3레인이고 SX6000은 1.2레인입니다. 여튼 이거는 위에 꼽나 아래 꼽나 똑같이 32GB 지원을 하는데 요 밑에다가 SATA 방식의 그 M2를 꼽으면 SATA 3야 이게 대역폭을 아마 공유할 거예요. 비활성화되나 그럴 거예요. 이것도 해당되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꼽는 건 NVMe 방식이기 때문에 요 SATA랑 대역폭 공유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밑에다 꼽으면 됩니다. 요거 B450 보드 살 때 주의해야 됩니다. B450 보드 살 때. 여기 나와있죠. B450 보드인 경우 여기 M2 슬롯이 2개면 위에 M2-1에는 이제 32GB. 근데 M2-2 밑에 슬롯은 16GB. 그런데 문제는 뭐냐? 16GB인데 여기 밑에 보면 M2-2 두 번째 소켓과 밑에 쪽에 있는 소켓과 SATA 3 포트는 대역폭을 공유하여 둘 중 하나를 사용하면 하나는 비활성화됩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 라이젠 쓰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위에 꼽으면 됩니다. 이 보드는 CPU 핀이 2개예요. 그러니까 CPU 쿨러 중에 펜 2개짜리 있잖아요. 타워 쿨러. 그거 2개는 여기 나눠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Y자 여기서 하나로 나와서 2개로 나눠지는 선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 2개 다 꼽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워콜 흡기 배기를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요거 B85 프로4에도 이렇게 2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펜 2개짜리 타워콜을 달아야겠어요. 후면 펜은 이제 원래 여기로 연결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을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요 밑에 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3핀으로. 3핀 어딨어? 밑에 쪽에 하나 있던데? 여기 있다. 여기다가. 이건 다 4핀입니다. 다 4핀이네? 메인보드 다 4핀이에요. 이 보드 평이 좋은 이유가 있네. 이거 다 4핀이네.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랑 다른 점 하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특징적인 거. 바로 뭐냐, 요거예요. 여기 위로 뭐 얇은 선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잖아. 타일을 묶어야 되는데 이건 딱 걸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쪽도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CPU 보조전선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걸을 수 있어. 야, 요 거리 있는 게 그 다른 메인보드랑 다른 거네. 이거 조립 편의성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조립을 해봐야 알아, 케이스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립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모양만 보고 이렇게 다 끝내지 않고 조립을 해본 다음에 끝내는 겁니다.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ATX 큰 보드 끼우면 선 일로 빼고 미니보드 끼우면 여기 이렇게 하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 크기가 딱 맞아. 미니보드 높이랑 그 바로 밑에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조립하라고. 그냥 여기만 뚫어놔도 되죠. 여기만 뚫어놔도 됩니다. 여긴 없이. 여긴 없고 여기만 이렇게 뚫어놔도 되는데 미니보드 장착하면 여기서 선 빼서 여기서 끼워지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여기가 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빼라고. 이게 2개를 만들어 놨네요. 디테일하네. 여기도 구멍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CPU 그 타워 쿨러 선 같은 걸로 하라고. 이쪽으로 또 이제 상단에 수냉 쿨러나 펜 달면 이쪽으로 선 빼라고. 조립 편의성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 타워 쿨러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은 단종됐어요. EDDY 120WT라는 모델인데 쌍펜이죠. 요거 한 29,000원 하는데 그냥 요걸로 달겠습니다. 타워 쿨러 값은 25,000원 받았지만. 그런데 요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달 때 지금 선이 여기 시작되잖아. 선이 여기서 시작돼요. 이 타워 쿨러가 있죠. 근데 방향은 지금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 시작이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올려서 이렇게 묶어줘야죠. 여기다 이렇게 2군데를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기 가운데서 덜렁덜렁거리지 않죠. 이런 디테일한 조립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보고 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이게 선이 덜렁덜렁거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환장합니다. 이 방열판 이것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가 않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핀이 꼽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가. 환장한다. 이럴 땐 브라켓에 먼저 끼운 다음에, 왜냐면 이거 브라켓 끼운 상태에서 이거 안 들어가요. 여기 걸려서 끼운 상태에서 이거 할 수 있으려나? 램 빼야 돼. 방열판 진짜 이쪽은 안 걸어야 돼. 이쪽은 걸면 안 돼. 이쪽은 걸지 말고 그냥 안 보여. 이쪽 들어갔어. 오케이. 이럴 때는 나사 방식 좋다니까. 야, 근데 핀 어떻게 꼽아? 이 핀 꼽으려면 이거 걸었어. 좋아. 오케이. 됐어. 이 핀 꼽으면 돼.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 핀 꼽으려면 이거 타워를 풀어야 돼. 이 펜 떼야 돼. 핀을 받고.
아니, 방열판을 왜 생각 없이 저렇게 만들어놨어, 높이를. 어? 필요 있다. 아, 썸을 안 발랐다. 아, 가끔 이런 작업이 애먹을 땐 썸을 바르는 거 깜빡할 때가 있어. 아우, 씨, 이거. 아, 손 안 들어가. 오케이, 됐어. 썸을. 주사위 경우 봐야 돼. 뭐야, 택배 왔나? 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아이씨. 잠깐만. 밀어둘 거 없나? 여기 있다. 됐다. 이 정도 됐어. 아, 좀 넘치는데? 아, 진짜 썰 박았어야 되는데. 높이를 맞춰서 꽂고. 이쪽도 높이를 딱 맞춰서. 오케이. 딱 꽂아. 됐어.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인텔은 이거 움직여 상관없어요. 왜냐면 CPU 그게 위에 덮개가 딱 고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타워쿨러 이제 플라스틱 핀으로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툭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지면서 위에다가 이제 측면이 유리니까 여기 위를 이제 한 두께 정도 되는 발포지로 꾹 눌러줘야죠. 그래야 이게 안 흔들리니까. 아, 힘들어. 스텔레니어드 보드는 이 사타 선이 길이가 긴 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 고급형이니까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긴 거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안 좋습니다. 이거 경험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길이가 길면 뭐 DVD 쪽에 꼽을 때 뒤에 이렇게 간격이 좁을 때 꺾지를 못해요. SSD도 마찬가지로 다른 케이스 뭐 특징 없나? 박스에 있어서 그냥 설명할게요. SSD가 이렇게 꼽히고 여기 구멍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일로 선 빼는 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걸 이렇게 꼽잖아요. 그럼 구멍이 이게 폭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꺾이게 돼요.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요쪽 구멍으로 빼서 이렇게 꼽기가 되게 이게 이렇게까지 꺾여야 되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하드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를 이렇게 꼽잖아요. 이렇게 꼽으면 너무 많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측면에 대입니다. 이거 길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긴 거는 제가 안 사옵니다. 이 케이스는 두꺼워서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두께의 케이스 사용하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케이스는 요 나사가 없으면 고정을 못합니다. 하드를. 여기 보면 이렇게 걸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 나사를 꼭 챙겨줘야지만 하드를 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주문할 때 지금처럼 하드를 안 달잖아요. 그러면 90%의 컴퓨터 업자들은 이거 안 챙겨줘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드 달려고 하면 그냥 하드 안에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이거 안 챙겨줘가지고. 요쪽도 나사는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손나사라는 건 이런 걸 손나사라 그럽니다. 손으로 넣어서 돌려야 되잖아요. 손나사도 챙겨줘야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나사, 이게 M2용 나사 다 따로 넣어놔야 돼. 이 나사 또 못 찾아. 어떤 나사죠? 하면서 따로 넣어야 돼. 혼동될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디테일한 거지 진짜. 철권으로 묶어서 여기 안에다가 딱 넣어놔야지. 그런데 또 이제 컴퓨터 또 모르는 애들은 사가지고 이게 소리가 왔다 갔다 득득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조립이 똑바로 안 되고 안에서 소리가 덜렁덜렁 나네요. 이지랄 하지. 에휴. 미개한 애들은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 미개한 애들은.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 말 많고 아씨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임 이지랄 하더라고. 근데 좋아요 9개 찍혔더라고. 아 조회수는 좆도 안 나오는데 댓글이랑 좋아요 싫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찍히는 거예요. 덜렁덜렁한 걸 이게 묶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게 속편할 것 같아. 끝났습니다. 완성된 건데 제가 처음에 펜 괜찮은 거라고 했잖아요. 딱 봐도 근데 뭐 이렇게 껌뻑껌뻑거려? 펜이 소음이 1도 없어요. 꽤 빨리 도는데 소음 1도 없어요. 완벽하구만. 완벽해. 엄청 조용합니다. 이 케이스 펜은 좋은 거 썼구나. 펜은 확실히 좋은 거 썼어. 소음이 없네. 소음이 없어.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야? 거슬리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전구 2개인데 하나만 깜빡이잖아요 지금.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지금 전구가 두 개잖아요. 여기 있고 양쪽에 있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거 선을 그냥 끊었습니다. 예, 선 하나 끊었어요. 이거 끊어도 이쪽에서 이제 보이는 LED가 뭐 그렇게 뭐 희미하게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잘 보여요. 예,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끊는다고 뭐 하면 컴퓨터 못 팔지. 타워 쿨러를 이거를 잘 달은 것 같아. 이거랑 이게 딱 어울려. 딱 어울리잖아 지금 흰색으로. 이 타워 쿨러는 약간 투명한 흰색이고 이거는 좀 불투명한 흰색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마트에서 그거 세일하는 거 있잖아. 막판 세일. 그거 사겠다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남자가 있을까? 아, 여자들은 있다. 여자들은 있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여자도 없을 것 같은데. 야, 누가 그 마트에 그거 초밥 그거 원 플러스로 사겠다고 그거를 하다 끝날 때까지 거기서 죽추고 앉아서 기다려. 대단한가? 모드매? 오늘은 모드매를 노리는 거구나? 아, 모드매를 지지시겠다? 싼 마이로? 반값으로, 그 모드매 그거 얼만데, 그럼 세일하면? 지금 얼마야? 아, 그 만원 싸게 사겠다 거기 죽축 앉아있는 거야, 지금 1시간 내내? 좀, 내가 봤을 때 저거, 너 아줌마 좋아하니까 아줌마 가서 빨리 말 걸어줘. 나 아줌마 좋아하잖아. 어디 뭐 또, 마트에서 또 아이쇼핑 하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강자. 멍치지 마, 강자잖아. 스피커폰? 스피커폰은 잘 나는데? 이어폰을 또 수리봤어? 이어폰 어떻게 수리봐? 이게 뭐야? 이어폰은 이제 샀는데 중고나라에 샀는데 고장이었어? 당했네. 핸드폰 잭이 고장이라니까 계속 이어폰 문제라고 이어폰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쳐산 거야? 미친놈 메이러? 지금 1시간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초밥 만원 싸게 살라고 마트에서 회 기다리면서 아이스크림 처먹어. 회 이제 만원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원 플러스 원 아니면 안 사잖아, 너 무조건. 그렇지, 너 무조건 원 플러스 원 해야 되잖아. 제이슨 여기라고 써. 제이슨 여기라고. 번호 따. 빨리 번호 따줘. 너 한때 고터 가서도 저기 번호 달라고 했잖아.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2개 4,000원 조진 거 이번에 한번 또 싸구려로 조지고 있구만. 또 싸구려로 조지고 있어.